안녕하세요. 지난주 그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컴퓨터 일반은 작년보다는 어려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일반만 본다라면은 작년보다는 커트라인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있을 지방직이나 또 공무원 이런 시험에 어떻게 대비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금방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금방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들도 이미 나왔던 보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낯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두 번째 문제는 실수한 학생도 있던데 사실 그 진법 변환 때문에 그럴 거예요. 1번이나 3번은 이미 문제에서 이제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그래서 2번이나 4번을 찍었을 텐데 사실 은행 대기열 가지고 이제 문제를 Q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우리 책에 이론서나 이런 데서 진법 변환은 이렇게 스텝을 쓴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은행 대기열을 써서 이거는 스텝을 쓸 수가 없죠. 근데 대기열은 이미 줄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줄 서 있는 거. 이 중간에 껴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아웃풋이 되겠죠. 대기열 순서대로 서비스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 대기열이 아니라 한 명이 들어와서 한 명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두 대기열이 없고요. 그냥 순서대로 처리해주는데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처리해주고 이랬다라면 스택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열은 이미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스택 갖고는 안 돼요. Q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집법 변환도 그래요. 만약에 12가 있어요. 10진수인데 이걸 2진수로 변환을 한다 쳐봐요. 그럼 이걸 나누지 않습니까? 나눌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제 비재수가 있고 재수가 있으면은 2로 나누죠. 진법 변환을 2진수로 변환하고 했다라 치면 그러면 나머지가 0이고 이거 스택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스택 집어넣고 푸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 나머지가 또 0이니까 0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는 이렇게 되겠죠. 쓸 때 이걸 거꾸로 써야 되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그냥 1이니까 집어넣기는 0, 0, 1, 1이 좀 나올 때는 1, 1, 0, 0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1, 1, 0, 0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10진수로 10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들어간 게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이런 집법 변환을 이제는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 쓰인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는 은행 대기열 이런 거는 이미 여러 존재하는 거니까요. 한 명씩 와서 한 명씩 서비스 받는다면은 스택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대기열이라는 거 이미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에 어떤 이의는 없어요. 답이 4번이 되겠어요. 이제 블록체인인데 이 문제가 사실 똑같지는 안 나왔죠. 여러분들 똑같이 나오면은 이건 공무원 시험이 아니에요. 그 정보 처리 시험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655번 해설에 보면은 얘는 이게 저장이 되었을 때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누구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해시값을 이용해서 이제 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 다루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거래에서 그 당사자만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결과를 열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이 수정은 임의로 이렇게 수정 불가능하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분산 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처음에서 이제 비트코인도 나왔었고 여러 번 나왔었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여기 합의 알고리즘 있는데 작년 문제였었어요. 이 문구가 작년에 이제는 지방직이나 또 계례직 문제에서 보면 합의 알고리즘에 작업증명, 그다음에 지분증명,
그 다음에 무슨 뭐 샤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비잔틴 혁명, 뭐 이런 어떤 합의하고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답을 또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요즘 많이 이슈되는데 모든 노드들 이제 개인 대 개인, 이제 비트피니까 이제 개인 대 개인이잖아요. 이렇게 이용해서 연결됐다는 것도 이미 나왔던 거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뭐 처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까지도 이제는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좀 찾았어야 됐겠어요. 얘는 뭐 워낙 많이 나왔죠. 우리가 뭐 레지스터에 대해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여기는 MBR이지 않습니까, 답이? 그 다음에 이제 주소니까 얘는 어드레스니까 MAR이 되겠고요.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니까 얘가 IR이라고 했죠. I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레임 카운터, PC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도 뭐 워낙 많이 나와서요. 얘는 여러분들한테 뭐 다 점수를 주려고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얘도 뭐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언어 번역기. 그래서 얘도 금방 풀었을 거고. 정교한데 얘도 그래요. 얘도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문구도 이미 나왔고, 우리가 이제 PCNF라고 하면은 보이스 코드 정교용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야지 뭐 후보키, 슈퍼키를 또 구분하는 문제들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는 답을 이렇게 금방 찾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이 문제도 보면은 여러 번 나와서 이 그림을 갖고 이제 문제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헤더에 있듯이 뭐 이게 전역 변수 쓰는 거는 여기 데이터 영역이에요. 데이터 영역. 스택은 이제 지역 변수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영역이 텍스트 영역이거든요. 코드 텍스트 영역. 예, 텍스트 영역 함수. 이게 함수가 이제 명령어지, 명령어. 코드. 이게 코드예요. 코드 함수 명령어 코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고 틀리고 하다 하니까. 힙은 이제 동적 메모리 관리할 때 쓰죠. 이것도 뭐 여기 10. 동적 메모리 할 때 이제 힙 영역을 쓴다. 이렇게 있죠. 메모리 영역을 말한 거예요, 지금. 메인 메모리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OS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매개 변수, 뭐 지역 변수, 복귀 주소라든가 이런 거는 데이터 영역이 아니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스택 영역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은 이제 여기에 정역 변수, 정책 변수를 쓰는 게 데이터 영역이었었죠. 이거는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 영역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뭐 여러 번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췄어야만 되는 문제였었어요. 그 TCP, UDP를 가지고 문제 낸 거는 뭐 20번도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그래서 연결 지향이 되는 게 얘가 이제 신뢰성 연결형 서비스 않습니까? TCP가. 예, 얘는 뭐 이제 비연결형, 비신뢰성 서비스였었고. 그래서 헤더 근원지와 목적지에서 이제 포트 번호 보면은 이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포트 번호가 존재하는 거는 뭐 TCP, UDP 다 공통사항이었었죠. 다음 네트워크에서 손실된 패킷에 대한 재전송 하면은 신뢰성 아닙니까? 이 신뢰성. 그래서 이 신뢰성을 갖는 거는 TCP를 말하는 거죠. 측가선 필드가 둘 다 존재해요. 예. 근데 얘도 이미 나왔어요. 시험에서. 헤더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 나왔어요. TCP는 20바이트 다 가변적이지만 UDP는 8바이트 구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보면. 그래서 얘도 이제는 뭐 단순함기에서 그래서 이미 비슷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는 사실 전산적인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계직에 보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답도 똑같아요. 보면은 이 값만 다른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기억장 접근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이제는 적중률, 캐시 메모리 적중률이겠죠? 캐시 접근 시간. 그다음 100이 이제는 캐시 적중률 빼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 접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식을 만들어냈으면 주어진 게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이니까 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고고자 하는 게 이제는 적중률이지 않습니까? 적중률. 적중률을 모르니까 A라고 쓴 거예요. 그다음 적중 시간, 캐시 적중 시간이 이제 1.5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6을 끄집어내는 게 뭐 어려운 거였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걸 뭐 0.5로 해서 적중률을 구했는데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0분율이니까 뭐 90%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제는 적중을 했었을 때 1이라고 치면 적중하지 않은 실패율이겠죠. 이게 실패율이 되는 건데 실패율은 이제는 1 빼기 캐시 메모리 적중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 빼기 A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냈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쉽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고 넘겨서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에 상수해 주니까는 마이너스 10A가 되는 거고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서로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가 구호자는 게 이제는 현재 A니까 A 넘겨주고 2점을 넘겨받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식이. 예, 그래서 이제는 0.9가 나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전산지기 처음이지만 계리지기에는 2번이나 나왔어, 2번이나. 그래서 기출집에는 물론 이제 하나만 나왔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 문제 보면은 식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사실 뭐 컴퓨터반엔 처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정보보론에서는 이렇게 깊게 다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 일단은 얘를 제가 상으로 잡아놓긴 했어. 컴퓨터반 처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TCP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서버니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얘는 클라이언트니까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예요. 웹브라우저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죠. 서비스를 요청. 예. 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요청하면은, 연결 요청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 그래서 연결, 요청, 리퀘스트가 돼요. 요청을 하면 얘가 요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항상 얘는 기구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리스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스닝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연결 요청을 하면은 항상 이제는 준비하고 있다가 대처를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는 당연히 뭐 서버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당연히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청을 들어주는 억셉트가 되는 거예요. 억셉트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서로 클라이언트 서버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겠죠. 그래서 데이터 송수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제한 서버를 통해서 뭐 동영상을 보잖아요. 뭐 영상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그럼 뭐 유튜브 서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가 바로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유튜브든 제한 서버에 들어와서 영상을 본다는 얘기는 이 서버는 항상 어때요? 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요청이 들어오기를. 요청이 들어와야 주는 거지 그냥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대기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는 바로 이제는 받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받아들였을 때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비스를 주고받고 하겠죠. 이런 과정을 해서 언젠가는 종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도 보면은 난이도 상을 제가 잡아놨지 않습니까? 거기 전상 카페에 보면 근데 얘는 상이라 하더라도 맞췄어야 돼. 왜냐면은 지금 여기 똑같은 문제 있잖아요. 심지어는 답도 똑같아요. 답도. 번호만 바뀌었어, 지금 보면은. 이런 거야말로 정보처리 문제죠. 그래서 물론 이거를 처음 나왔고, 이제 그리고 또 생소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출집을 풀면서도 기출 문제 있는 걸 다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떨어지라고 고사를 지나도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면 기출 문제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답을 똑같이 잡았지만 암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아니 부모와 자식 간에 지정을 해줘야 너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야 지정을 해줘야 됩니까? 그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부모인지 어떤 사람이 자식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런 기출 시간에 제가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어떻게 강의했는지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내가.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지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부모 자식 간에는 보통 파이프를 쓰는 거예요. 그 외가 이제는 바로 지명 파이프를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이 프로세서 간 통신을 접근하는 프로세서 간에는 지명 파이프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가 내가 누군지 알고 있고
자기가 낳았으면 자식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는 부모 자식 간에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파이프를 쓴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안 까먹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답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풀어봤다면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프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시그널도 있죠. 프로세서 통신기법에 보면 유닉스에서 프로세서 통신기법에 이제 파이프, 소켓도 있죠, 소켓. 소켓은 역시 없는데, 소켓.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그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론서에 보면은 나머지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동기가 아니라 이제 비동기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런 걸 잡았으면 좀 어려운 거예요. 이 동기, 비동기 헷갈리거든요, 이게.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동기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비동기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맞추는 거죠. 임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하드웨어 인터럽트와 유사하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건 세마포 얘기잖아요. 세마포 같은 상호배제. 공유 메모리. 이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는 프로세서 통신에서 프로세서들은 동시에 동일 이슈에 쓰이지 않도록 책임져야 된다. 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딱 상호배제예요. 그럼 상호배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통신에서 공유시간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공유자원이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동시에 프로세서가 사용을 하고자 했었을 때는 동일한 위치를 쓰게 되면은 서로 데이터 무결성, 불일치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호배제가 지켜져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동일한 위치는 이게 임계 영역이죠. 임계영. 그래서 이거 좀 더 확장해 보면 임계 영역을 수행하려면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요구 조건. 저기 보면 그 임계 요구 조건에 보면은 상호배제 있었고 그 다음에 한정대기가 있었고요. 제한대기. 그 다음에 진행 조건. 이 세 개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임계영역 못 쓰는 거예요. 왜? 임계영역은 수정 가능한 공유자원이잖아요. 그 수정 가능한 공유자원은 동시에 이제는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용자들이. 그럼 동시에 들어왔을 때 동시에 수정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 동시에 있는 어떤 수정 요청을 했었을 때 이들의 순서를 잡아주는 게 바로 상호배제 기법이고 동기화 기법이 있었죠. 거기 이제 세마포나 모니터가 있는 거고요. 저쪽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가면은 그게 로킹 기법이 되는 거예요. 로킹 기법.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만이 임계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 내면 어려운 거 있었고, 근데 이미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기출집에 보면은 이것도 제가 풀어냈었어요. 그래서 기출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거나 꼼꼼히 보셔야 돼요. 단순 암기는 안 돼요. 이해를 해야지. 왜? 얘는 그나마 똑같이 나왔지만 대부분 문제는 똑같이는 안 나오잖아요. 자, 이제 파이프라인도 그래요. 이 문제도 사실 여러 번 나왔었는데 1번, 2번 가지고 답을 하진 않았겠죠. 3, 4번 갖고 했을 것 같은데 1번도 보면은 뭐야? 앞의 명령 결과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는 데이터 의존성 이렇게 암기를 했지 않습니까? 데이터에 대해서는 앞의 명령 결과 이것도 데이터예요. 데이터. 이 다음 명령에 입력값으로 들어온 것도 이것도 데이터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이렇게 책에 이렇게 보면 파이프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얘기잖아. 나 첫 번째 명령 읽어와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거 들어왔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두 번째 명령어를 패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결합값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올라오면 뭡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패치를 하려고 하는데 앞의 명령의 결과, 이 결과값을 얘가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이 결과값을 갖고 올 때 전까지는 얘는 수용 못 오는 거잖아. 올라와 있지만 파이프라인을 쓰지만 그 서로 의존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 데이터 의존성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데이터 해저드는 데이터 의존성.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는 제어제도는요. 제어제도는 이게 제어명령이죠. 제어명령. 그 제어명령이고 제어명령 대표적인 게 분기명령이 있어요. 분기명령. 이런 분기명령으로 인해서 해당 프로세스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분기명령이라는 건 내가 A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수행하다가 원래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이 되는데 세 번째 수행 명령 수행하다 말고 딴 데 간 거야, 이렇게. 네? 분기니까. 딴 데 가서 뭔가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는 B라는 프로세스가 얘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뭐 네 번째 쳐봐, 얘는. 그래서 얘가 사용하는 자원, 얘가 써하고 있는 자원을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올 수가 없죠. 왜? 얘가 분기명령 발생해가지고 딴짓 하고 있으니까. 대표는 분기명령 인터럽트란 말이에요. 인터럽트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얘가 쓰고 있는 자원, 세 번째 자원을 반납해야, 쓰고 반납을 할 거 아니에요? 반납해야 얘는 두 번째, 여기 B라는 프로세스가 네 번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얘는 제어제어가 되는 거예요. 분기명령 같은 거. 인터럽트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임계영역을 수행 중에 있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를 발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분기명령 같은 게 무한루프 같은 게 있죠. 무한루프 발생하면 안 된다. 인터럽트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유자원을 자원인데 공유자원은 이 공유자원을 수행 중에 있는 프로세스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임계영역을 수행 중에 있죠. 임계영역을 수행 중에 있는 프로세스들은 교착 상태 발생하면 안 돼요. 왜 지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임계영역은. 무한대기, 무한반복 이러면 안 돼요. 지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얘가. 응? 인터럽트 안 돼요, 인터럽트. 인터럽트 발생하면은, 네, 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일로 다시. 네? 그럼 나머지 A를 제외한 B라는 프로세스, C라는 프로세스들이 이따 쳐봐요. 그럼 얘가 사용하는 자원을 반납받기만 살리겠죠. 네, 그런데 언제 반납할지 몰라. 그래서 이런 명령이 분기명령이 되는 거고, 바로 이제 제어제도가 되는 거, 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공유자, 임계영역을 수행 중에 있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 발생하면 안 된다. 무한대기 발생하면, 다 나왔어요, 시험에서. 교착 상태 발생하면 안 된다. 무한반복 발생하면 안 된다. 인터럽트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네. 이게 만족돼야 돼, 임계영역 수행 중에 있는 프로세스는. 그래서 이게 운영체제 부분이 사실 어려워요. 응? 그래서 컴퓨터 구조를 모르면 운영체제 어렵다라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이런 걸 어떻게 암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를 이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OS에 있는 것이, 어차피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거 OS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해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얘가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해해 했다라면은 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실행시켜. 이거 뭐. 그럼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다른 단계에서 시행되는 명령이 컴퓨터 내에 장치 하나를 동시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서로 다른 단계에서, 아까 다른 단계, 얘는 4단계, 얘는 뭐 10단계라 쳐봐요. 예,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게 지금 동일한 명령어를, 예? 동일한 하드웨어 자원이죠? 컴퓨터 내에 있는 장치 하나가 메모리라 쳐봐. 메모리 뭐 100번지라고 쳐봐요. 메모리 100번지. 예? 똑같이 메모리 100번지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럼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메모리가 이제 100번지밖에 남은 게 없는 거야, 이게. 그 메모리 100번지를 비워줘야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이러는 거죠. 예, 그럼 자원이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을 한 거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아니, 뭐, CPU도 속도 빠르고, 메모리 용량도 뭐 엄청나고, 이러면 이렇게 싸울 일이 없겠죠. 경쟁할 일이 없겠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공유자원의 대표적인 게 이제 CPU나 메모리를 했잖아요. 그 CPU나 메모리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한정된 자원이 서로 다른 프로세서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렇게 동시에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는 해줄 수가 없게 되겠죠. 얘가 쓰고 반납받기만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반납해야 또 얘가 수행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드웨어 자원은 부족한 거예요. 응? 부족의 문제. 그래서 하드웨어 자원 부족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지 얘가 제어제도는 아니죠. 제어제도는 어딘가 분기가 일어난 거라니까. 응? 그래서 제어 명령이 대표적인 분기 명령인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답을 잡은 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도 뭐, 데이터 해저드라고 데이터라고 했었으면은, 그나마 데이터가 뭐, 이렇게 사용될 때 뭐 의존 한다. 이랬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그렇게 내진 않았죠. 근데 이 문구가 그런 문구 아닙니까? 예, 면역 결과 다음 명령 입력으로 사용된다. 의존하는 거지, 뭐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뭐, 2번이나, 예, 3번 될 수가 없고. 예.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용 길수인데, 이것도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140번에 보면은, 물론 걔는 알고리즘을 낸 거였어요, 알고리즘. 예?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노드 앞에 삽입어는 그 알고리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삽입어 알고리즘을 낸 것보다는 더 쉬운 거야. 왜냐면은, 원형 길수는 이게 원형을 이렇게 이루는 거잖아, 원형을 이렇게. 예? 원형을 이루는 거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이거. 나머지 몰랐다 하더라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노드에서, 하나의 노드, 어느 의미의 노드에서도 이렇게 모든 노드 속도를 듣잖아요, 이렇게. 원형 길수는. 자, 그리고 하나의 노드에서 이제 링크를 계속 따라가 보면 모든 노드들을 거쳐도 자기 자신이 철저히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노드가 열 링크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노드가 이렇게잖아요. 그러나 이의제기한다면 4번 갖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의제기한다면. 왜냐면은 우리가 리스트 끝에 노드를 삽입을 하는 연산이 단서 연결했을 때 이제 효율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걸 받아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의제기하면. 4번 어쨌든 학생들은.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시작 노드가 여기 헤드인데 이 헤드 노드가 이걸 밝힌다. 근데 마지막 노드에 이거 집어넣게 되면은 n만큼 걸려요, n만큼. 기구 n만큼. 똑같아, 그러면. 단수 연결 리스트가 이렇게 걸리거든요, 기구 n만큼. 근데 만약에 여기를 시작 노드가, 헤드가 여기를 밝힌다. 그럼 이제는 리스트 끝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지막에 뭔가를? 얘 번지가 만약에 뭐 500번이라고 쳐봐요. 500번지. 네. 그 500번지라고 치면은, 지금 보면은, 이 번지만 이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이 바꿔주면 이제 시작로 밝히잖아요, 이렇게. 얘가 바꿔주고. 얘 먼저 누주고. 어? 누졌죠? 그 다음에, 여기, D가 갖고 있는 401번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401번지라네. 이 번지, 여기로 있는 500번지를 넣어주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건 항상 일정한 시간 내에 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형 연결을 쓰게 되면 리스트 끝에 삽입해 보게 되면 끝에 삽입해 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항상 일정한 시간 내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자료 구조는 컴퓨터라는 거는 항상 뭐예요?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90%는 맞고 10% 틀리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4번을 다른 건 안 돼. 4번을 답으로 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치면 이의제기를 하면은 들어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 얘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책에 다 나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만약에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데 헤드 노드가 여기를 가리키는데 봐봐요. 맨 뒤에 해봐봐요. 그럼 맨 뒤라는 걸 어떻게 찾아갑니까? 맨 뒤라는 노드를 찾아가려면 n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n번까지, 여기까지.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노드가, 헤드 노드가 첫 번째 노드를 하게 되면 똑같이 나와요. 비교에 n.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마지막 노드 했잖아요. 마지막 노드에 이제 시작 노드가 가리킨다. 그 마지막 노드를 시작 노드로 가리키게 되면, 네, 일단 시작 노드 가리키는 번지 가리켜주고, 100번지 주고, 이게 순서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D가 갖고 있는 이 번지 500을 넣어주게 되면, 이 바로 가리키잖아요. 이 시계, 이건 항상 똑같죠. 그럼 물론 100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단순 연결수가 훨씬 더 빠르죠. 효율적이죠. 그래서 조건이 붙어야 돼요. 마지막, 포인터가, 시작 포인터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포인터가 마지막 노드를 가리킬 경우에만 해당돼요. 그래서 이렇게 4번을 답을 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파이썬은 사실 매번 작년에도 나왔었고, 이제 매년 나오니까, 이제 파이썬 거기에 제가 그 총평에 써놨지만,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무료 특강이 있어요. 그거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사실 보면은 어펜드 함수하고 여기 애드 함수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어펜드는 지금 보면은 추가를 했었을 때 뭐 종국된 것도 추가를 하죠. 보면은 대괄호를 써서 자료 A는 뭐 리스트가 되는 거고 어펜드 함수 쓰면은 맨 뒤에 있는 원소 3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중괄호 표현 자료형이 있는 집합인데 그 집합에서는 이렇게 애드 3이 했는데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 3이 지금 현재 이제는 이미 존재하잖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 135씩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소괄 자료형 튜플인데 별다른 영향이 없죠. 원소 4개. 여기 원소 길이는 이제는 그래서 4가 되고 여기 이제 4가 되고 여기 얘만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뭐 여기 어펜드 함수하고 애드 함수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펜드 함수 쓸 때 뭐 대괄호 쓰고 지금 보니까 집합기호를 쓰는 게 있냐는 우리가 이게 딱 보면은 유니온 함수 같죠. 유니온. 이게 애드를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유니온 함수하고도 유사해요. 유니온하고. 유니온도 보면은 중복된가 교집합 부분이죠. 교집합 부분은 표현하지 않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이제 유니온하고 이 애드 함수가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단수는 문제 같지만 이 함수를 안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지만 그 무료 강의를 올려놓은 거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얘는 뭐 사실 이제 외부 인터프트 뭐냐 뭐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이거 하도 오래된 문제라. 제가 이제는 베이직 문제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거기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여기까지가 하드웨어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하드웨어 발생하는 게 이제 외부 인터럽트. 그 다음에 여가 내부 인터럽트인데, 내부 인터럽트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슈퍼저 콜을 다른 말로 이제 스템 콜이라고도 하죠. 스템 콜. 우리가 이제 유닉스에서는 스템 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슈퍼저 콜이랑. 어차피 슈퍼저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슈퍼저 프로그램이 이제 커널이잖아요. 커널. 이 커널을 주는 거거든요. 커널 시스템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얘가 오플로, 대표적인 명령 잘못 사용하는 게 오플로, 언더플로, 뭐 명령어 잘못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건 다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거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는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거고. 똑같은 문제는 지금 없지만, 어쨌거나 얘도, 문제에서 인터프트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직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문제는 뭐,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또 버스는 너무 많이 나왔죠, 얘도. 델타 버스 양방향이라는 거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금방 풀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not only SQL이라고 해서 얘가 처음에서 얘만 나온 거는 없었어요, 사실. 그래도 답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게 똑같은 보기예요, 지금. 여기 두 문제 보기에서 보면 이게 있다고, 이게. 대용량 데이터 이거 처리하는데 여기 이거 있죠? 하드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적합하다 이게 이 부분이거든요. 딱 이거. SSQL. 물론 이것만 가지고 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있지만 여기 나돈 SQL은 SQL만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즉 다양한 쿼리를 쓴다. 그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 해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쓰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쓴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여러 유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거고, 즉 이제는 이게 관계형은 우리가 테이블이지 않습니까? 테이블. 그 테이블뿐만 아니라 리스트, 연결 리스트, 해싱 함수, 트리, 그래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다양한 형태, 이게 중요해요. 다양한 형태. 나눈 SQL이라는 얘기가 이런 관계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형태의 방법을 써서 DBMS를 구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뭐 동적 스키마를 지원하고 그다음 다양한 형태가 나왔죠.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가 이게 정형 데이터가 여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정형 데이터. 이런 비정형 데이터.
이게 뷰전 데이터죠. 뷰전 데이터 쓰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는 대용량,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는 환경 DB보다는 원자성이, 경리성이니 뭐 이런 거, 일관성, 영속성이 있죠? 이런 것 등을 얘보다는 당연히 덜 중시하겠죠. 왜? 이것만 쓰는 게 아니니까. SQL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환경 DB에서는 이런 거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거 콘텐츠만은 현재 다돈 SQL은 이것뿐만 아니라 리스트니, 해시테이블이니, 트리그래프 이런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써서 DBMS를 구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ACID 특성을 이거 특성만을 이렇게 중요시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 돼요. 3번이.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상위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런 게 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면 되겠어요. 10번이요. 이건 딱 적중한 거야. 이게 적중이 따라 됐잖아요. 적중 현재에서. 이 문제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2번 이렇게 해서, 삽입 삭제, 로그 N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 적중한 거죠, 뭐. 그래서, 전산지 같은 경우는 적중 현재까지도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작년 문제가 좀 쉬웠던 거지, 올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문제가 계속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은 뭐 다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 물론 뭐 이런 문구가 이론서에 있죠. 이론서에 있는데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정부 천재에서는 뭐 이거 지금 보면은 우선순위 Q를 쓰고 여기 있잖아요. 완전 이진트 쓴다 여기 있죠. 똑같은 데 있어요. 최대의 경우 똑같이 짰으면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죠? 이 문제 보고 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Q로 이제 삽입 삭제할 경우 이렇죠 이렇게 로그 N, 로그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답은 이거겠죠. 최대 입원 강노도 값이 그 자식 노도 값보다 작지 않다. 맞는 건데? 작지 않다. 크나타는 거니까 맞고. 힙 우선순위 기록이란 좋은 방법이고, 힙 고주에서 삭제는 아니죠. 삭제는 이제 항상 루트에서만 일어나죠. 이게 틀렸네. 틀렸어요. 항상 완전히 인트리고. 우선순위 Q를 표현할 경우 이렇게 많이 써요. 우선순위 Q를 표현할 때 힙을. 삽입 삭제할 때 이렇게 쓰죠.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루트에서 삭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삭제는 루트에서만 일어나거든요. 삭제는 루트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삽입 삭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구성해요. 재구성.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해요. 이만큼의 시간을. 그래서 제가 뭐 이론 시간에는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도 풀 때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긴 하죠. 그렇지만 뭐 이 문제 풀어봤다라면은 이건 뭐 너무 쉽게 풀었겠죠.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 문제가 항상 기출 문제만 이렇게 응용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출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으로 사실 부족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적중 현재 이런 문제들도 풀어보기를 권해드려요. 자, 이제 운영체제 커널에 관한 건데, 사실 얘는 뭐 적중 있다 볼 수 있어요. 다 당연한 얘기이고요. 4번이 이제 틀린 건데, 그럼 뭐 우리가 항상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를 제한하는 게 OS라고 했었죠. 이게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응용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이제 유저가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용자성 응용표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만 써도 돼요. 커널을 거치지 않는다네, 여기를. 그럼 커널을 거치지 않고 하드웨어를 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죠.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죠. 이게 함수 집합? 함수 펑션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함수 집합을 시스템 호출한다. 시스템을 호출하는 게 아까지만 이게 SVC가 되는 거예요.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위스라면 얘가 커널 이랬었죠.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얘 호출 안 넣은 거라니까. 얘 호출 안 넣은 게 바로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가 있었고, 요게 일반 함수 집합이죠. 일반 함수 집합. 그래서 저 시스템 호출이라고 한다. 틀렸어요. 저 때문에 틀린 거예요. 시스템 호출을 하는 거는 커널 수준의 스레드가 되는 거죠. 여기 읽어보시면 응용 프레임이 커널을 거치지 않고 하드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 함수 집합이에요. 그 함수 집합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바로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 라이브러리 호출되는 거죠. 함수. 네, 그래서 즉 사용자 스레드는 커널 위에 지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스텝 호출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네, 스텝 호출하지 않고 사용자 직접 스레드 라이브를 통해서 구현 데모로 커널에 간섭 없이가 뭐예요? 스텝 호출을 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않고 스레드 생성과 스케줄 관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사용자 수준의 대표적인 게 소어 프레임이었잖아요. 소어 프레임 호출. 네, 메인 프레임 수행하다가 이렇게 했었죠. 소어 프레임을 호출하죠. 가죠. 소어 프레임을 수행하고 돌아오죠. 그럼 이게 인트로 쓴다 나겠나요? 아니랬잖아요.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 쓴다 했잖아요. 자, 시연을 해서 메인 함수를 시작해서 메인 함수 끝나잖아요. 그럼 중간에 우리가 서브 프레임을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용자가 메인 프레임을 수행하다가 서브 프레임이 필요하니까 사용자가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유저가 여러분들이. 그럼 그 유저가 원하는 대로 수행하고 돌아봐야겠죠. 근데 이거를 커널이 개입한다? 커널이 개입하면 우리 인터럽 절차를 발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 인터럽 절차가 6단계, 7단계 그렇단 말이에요. 6단계, 7단계를 거치는 건 뭐 시간 낭비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원해서 가는 건데 사용자 프레임을 원해서 가는 건데 이거를 인터럽 처리하면 되겠어요? 시스템 콜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스타크래프트 예를 들었잖아요. 뭐 내가 금 먼저 캐야 될 거 아니야. 금 캐고 있는데 조건이 들어왔어. 그럼 금 캘 거예요? 다 뺏길 건데. 그럼 어떻게 해? 그걸 빨리 팔아야겠죠. 팔아서 탱크를 환원해야겠죠. 이 탱크 환원은 프레임이 됐잖아요. 응, 바로 가야 되는 거지. 그 인터럽 처리 절차로 안 된다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탱크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 집합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스텝 호출이 아니라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 라이브러리, 호출 스레드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예, 그래서 뭐 나머지들이 이게 당연히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UI인데 유저 인터페이스. 예, 이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특히 이 부분. 예. 그래서 커널 명령 전달되고 실행 결과를 사용자 응용 보내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를 답으로 하는 건 처음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근데 이게 1, 3번이 이게 다 이게 옳은 설명이어서 이거 몰랐다 쳐봐요.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말이 웃기잖아. 함수가 명령어잖아. 이 함수는 명령어들이죠. 명령어 집합. 예, 함수는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if문, for문, 이 while문 이런 게 함수였잖아요. 이런 거. 이런 함수 집합을 써서. 근데 여기 이 함수 집합은 사용자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 if문, for문이 아니라. 여기서 함수는. 서브프레임이 되는 거죠. 서브프레임. 이게 바로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만 본다라면은 커트라인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얘는 뭐 이 그림 갖고 낸 거니까 너무 많이 냈어요. 전자편에서 보면은 송신 담당하는 거 이거 망관리냐 망관리. 이건 될 수가 없어 망관리 프로그램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요 하위에 있는 요 TCP 있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TCP 상위에 보면은 뭐 SMTP, 텔넷 다 뭐가 담겼어요? 여기 원격 접속 프로토콜이 텔넷 내렸어. 이거 안 되죠. 텔넷인데. 이렇게 답이 1번이에요. 원격 접속 프로토콜 텔넷 이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텔넷 여기 있잖아요. 텔넷 하위 TCP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TCP와 연결되어 있는 상위 응용계정 프로토콜에 보면은 뭐 SMTP, 텔넷, STP, 뭐 FTP 있고 UDP 관계에 있는 개념은 NFS라든가 TFTP라든가 SNMP 이런 게 있죠. 망관리. 망관리가 그런 게 그러니까 전자메일 아니잖아. 전자메일. 망관리지는 전자메일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메일은 SMTP라든가 뭐 팝3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많이 나왔죠. 얘 너무 많이 나와서 금방 풀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지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문제가 작년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재작년 문제는 작년 문제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단답형 문제가 작년 문제 대부분이었었고, 작년 문제 어려운 게 이제는 그 파이썬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로크 문제를 냈었는데, 이제 그 두 개가 좀 어려웠었어요. 나머지들은 다 단답형으로서 문제가 좀 쉽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올해 문제를 풀어봤다라면은
그 시험 대비를 그렇게 했다라면은 이건 아마 아주 어려운 시험이 됐었을 거고, 참 과거 문제들을 이렇게 다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뭐 이해 위주로, 제가 누차 얘기는 이해 위주로 했다라고 치면은 제가 거기 있는 총평 올린 것처럼 85에서 90점 정도는 맞아야 합격권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음에 이제 있을 뭐 지방직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뭐 국회 이런 게 있을 텐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을 뭐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기출문제는 반복에 풀어봐야 되는 거고, 반복에 풀어보면서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는 이론서 찾아봐야 돼. 그런데 보니까 이론서도 없어. 그럼 그 문제라도만 확인을 하는 얘기야. 그 문제로만. 다 확률이 떨어지니까. 예. 아까는 나돈 예스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 문제로만 해석을 해야지 그걸 어디 찾아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인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런 걸 다 찾아볼 필요는 없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출문제 나왔던 거 응용해서 냈었을 때 그거를 다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든 간에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보다 또 시간 남으면 아까 적중 천재에서 2문제 정도가 그대로 적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는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설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